네, 오늘 뉴욕 증시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폭락장이 다시 재현이 되면서 3대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1.99%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3.2% 폭락을 하면서 4천선보다 낮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무려 4.29% 폭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 다시 폭락장이 재현이 된 모습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진 급격한 셀오프가 이날도 계속되었습니다. 네, 오늘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업종 섹터가 8% 이상 폭락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섹터별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기술이라든지 통신 모든 영역에서 굉장히 주가가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오늘 이제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것이 아무래도 장 초반 있었던 국채 금리의 급격한 상승세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고성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성장 기술주가 일제히 다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3% 넘게 하락 마감을 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 이상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2.23% 폭락 하락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 역시 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 중에도 좀 하락폭이 컸던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오늘 9%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주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오늘 9%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상위 종목 중에 나이키와 보잉, 캐티필러 등 산업재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 관련주와 경기 방어주 또한 하락을 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오늘 10%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유가가 하락하면서 쉐브론 등 에너지주 또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쉐브론이 오늘 6%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금리가 상승했지만 금융주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 이상 하락하고 금융주 전반 또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리비안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이제 대항마라고도 불리는 이제 전기 트럭 업체입니다. 리비안에 대한 주가를 원래 이제 포드가 리비안에 대한 주식을 보유를 해서 포드가 리비안의 4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포드는 아마 리비안 전체 주식의 11.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포드가 주말간 리비안에 대한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 대량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포드가 이제 리비안을 손절했다, 소위 말해서 손절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리비안이 오늘 2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네, 반면 오늘 조금 상승을 한 종목도 있는데요. 이제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 그리고 월마트, 홈디포, 3M, 그리고 암젠 같은 종목은 이런 주가의 기록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재 이제 오늘 가장 특징적인 지수로 볼 수 있을 것이 지금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4천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4천선을 하회한 것이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으로 이제 4천보다 아래로 추락을 한 것인데요. 52주 최저치는 물론이고 이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는 이제 올해 1월에 기록했던 고점 52주 고점에 대비해서 17%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조정장에 들어 있고요. 이제 지수가 3%만 더 추가 하락하면 S&P 500 지수도 공식적으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장중 5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33,0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제 지난주부터 뭐 33,000선이 무너지긴 했지만 오늘 이제 확실하게 그 선을 하향 돌파하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다우도 역시 지금 현재 조정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다우 지수가 만약에 29,561선으로 하락할 경우 기술적인 약세장에 빠지게 됩니다. 올해 1월에 이제 기록을 했었던 고점이 36,952인데요. 여기서 20% 이상 급락을 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12,000선도 붕괴를 하면서 약세장이
더욱 심화된 모습인데요. 나스닥 지수는 이미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을 하면서 깊은 약세장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네. 월가에서도 비관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급격한 변동성과 굉장히 어떤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바클레이즈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한동안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유지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리스크는 하방으로, 즉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과 같이 일어나는 급격한 조정 장세 속에서 일시적인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MKM 파트너스 전문가도 이제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제 자사가 평가를 했을 때 주식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지금 앞서서 주가의 이제 하단 지지선 같은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아무래도 한번 약세장에 진입하거나 한번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떤 약세 추세를 탔을 경우에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무너질 여지도 많고, 또 어떤 알고리즘적인 매매를 촉발한다든지 공포를 촉발해서 더 크게 주식이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이제 어떤 하단에 있는 지지선을 정확하게 이제 딛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채권 금리는 오늘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초반에는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을 실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 초반에 3.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지금 채권 10년물 금리가 지금 너무 급격한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해석이 되기보다는 기술주라든지 주식에는 부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해석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그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장기 국채금리, 즉 말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진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채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채권 금리를 장 초반에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 올린 요인은 이제 어떤 경기 둔화의 우려가 컸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FOMC에서 75bp의 인상 카드를 제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75bp 인상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둔화가 이제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채권 시장을 이제 가파르게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특이한 점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기존의 그런 상관관계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통상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바로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반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금융시장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는 것이 촉발이 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대신 금리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역으로 보면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다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채권과 주식의 통상적인 그런 코릴레이션이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채권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은 이런 기존의 상관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라면서 지금 연준의 긴축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있고 이걸로 또한 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채권 금리 상승을 주가 상승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또 그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의 수익에 기반을 하고 있는 고성장 기술주의 미래 수익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주가 하방 압력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비트코인도 30,000,000 선을 이제 등락을 하는 등 금융시장 전체적인 심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연초에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 거의 대학살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운 좋게도 이제 뭐 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는 채권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괜찮았다라는 점에서 피난처로 작용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채권과 주식 시장의 이런 상관관계도 계속 변하고 있고 또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동반 약세를 또 펼칠 수 있는 만큼 조금 국면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지금 상당히 월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나온 의견을 좀 여러 개 종합을 해 봤는데요. 월가의 이제 가장 좀 뉴욕 월가 중에 가장 좀 메인하우스 격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좀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유일한 IB들 중에 두 군데 하우스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오늘 주식 수석 전략가 또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투자 서한을 발송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주가가 당분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골드만의 이제 에쿼티 헤드를 이끌고 있는 전략가가 이제 데이비드 코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출렁임, 현재 S&P 500 지수의 출렁임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경로가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의 4월 CPI가 나오는데요. 이 CPI가 이제 과연 고점을 했을지 혹은 더 이제 악화하는 모습을 보일지 이런 것이 좀 확실한 경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이런 출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또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2월에 폭락을 하고 3월에 반짝 랠리가 일어났었습니다. 약세장 속의 랠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시적인 랠리 또한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3월 말에 나타났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3월 말에도 이제 연준 FOMC에서 첫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을 당시이지만 지금 5월은 연준이 무려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또 추가 2번의 50bp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축적인 금융 환경과 시장의 빈약한 유동성 속에서는 이런 약세장 속의 단기적 랠리마저도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한 어떤 양난에 빠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 당연히 주가는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운 좋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이제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 경우 연준은 계속해서 이런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긴축적인 환경을 이어갈 텐데요. 그럼 금리의 상승은 결국해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주가가 그냥 제한적인 수익률을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소 굉장히 비관적인 이런 견해를 투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의 항방이라는 것은 뭐 어떤 저명한 하우스라도 이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기 판단이라든지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골드만에 대항을 하는 큰 하우스인데 JP 모건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 여지가 더 크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데요. JP 모건의 지금 마르코 콜라보니치 수석 전략가는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위에 있는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뭐 에너지 관련 종목을 사라고 콜 의견을 낸 상태이고요. 지난주에 셀오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셀오프가 appears overdone, 이제 과도하게 이제 매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과도한 셀오프는 기술적인 흐름, 테크니컬 플로와 어떤 기술 매매를 의미하는 거겠죠. 기술적인 매매와 fear, 공포, 그리고
poor market liquidit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이것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셀오프가 촉발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론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 경제가 어쨌든 침체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코로나 봉쇄 이슈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해결이 될 문제이고 또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개별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나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워낙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를 뭐 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 저가 매수도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히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뭐 오늘 나스닥이 4.5%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다음 날 이것이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어떤 빅테크를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부 CEO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반면에 이런 빅테크를 지금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분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어떤 경로가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이들 빅테크 종목에 대해서 일단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공허한 말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더 떨어질지 뭐 바닥이 어디일지 이거는 사실 뭐 그 누구도 전망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했고 또 시장에서의 구루로 불리는 이런 많은 현인들도 주식을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 어떤 주가의 추이를 전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무의미하고 그건 뭐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개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지표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댓글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주식 시장이 바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주식 시장의 바닥이 왔다라는 것은 주식이 너무나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서 정말 아무도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또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이 이하가 뭐 가능할까라고도 이제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이다라는 뭐 댓글 제가 봤는데요. 맞는 말씀이신 게 이제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통합니다. 이제 주가의 바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주식을 매수하려고 들지 않고 주식의 어떤 하락폭이 너무나도 커서 그 누구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강세 입장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의 기술적인 지표로 뭐 빅스 지표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공포지수로 불리는 이제 빅스 지표가 뭐 40 이상을 상회한다든지 이렇게 좀 굉장히 극심한 어떤 시장 전체의 공포 심리가 과도하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시장의 바닥이 좀 근접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분석을 하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빅스 지수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뭐 비관적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빅스 지수가 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30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오늘 또 15% 폭등을 해서 34.75선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지난 2월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레벨이라든지 지난 3월에 있었던 레벨보다는 지금 높지가 않은 수준입니다. 올해 빅스가 지난 4월에 이미 36을 기록을 했었고요. 3월에는 3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이거에 비교를 했을 때 빅스 레벨이 이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주가의 바닥을 제시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게 조금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주가의 저점을 바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신호들을 봤을 때 상황이 뭐 최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어떤 바닥을 판단하는 어떤 기술적인 지표 중에 capitul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capitulation이 영어 단어로는 이제 항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항복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걸 적용을 하면 투자 심리가 이제 완전히 회소돼서 대규모의 손절 매도가 나오는 시점을 capitulation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큰 폭으로 훼손이 돼서
이 전체적인 시장 심리가 캐피큘레이션 포인트에 도달을 했다면 이제 대규모 손절 매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는데요. 지금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지금 캐피큘레이션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지표를 봐서도 지금 시장이 바닥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